네, 안녕하세요. 미주네집입니다. 저번 1편에서는 미국의 수익률 기준 상위 20개의 헤지펀드들의 2021년 2분기 매매 내역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기관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투자의 대가들이 속한 그 기관들의 매매 내역을 보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기관을 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요약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크셔 해스웨이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는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를 이 분기별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고요.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기관이고 S&P 500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1년 2분기 버크셔 해스웨이의 탑 10 종목 현황입니다. 애플부터 시작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츠, 무디스, 버라이즌, US 뱅크 오브, 그리고 다비타 헬스케어, 그리고 차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10개이고요. 이전 분기 대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US 뱅크프의 비중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12위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GM에서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새로 들어온 게 거의 유일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크로거, 그리고 RH, 에이언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에 처음 편입 이후에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에이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언과 크로거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US 뱅크오프나 제너럴 모터스, 뭐 정유사인 쉐브론,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 브리스톨 마스 스퀴브 그리고 머크 다 비중을 크게 줄였고 그 다음에 마르시 앤 맥레넌 컴퍼니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에 첫 편입했는데 비중을 좀 크게 줄였고요. 그 다음에 통신 회사인 리버티 글로벌 이 기업도 거의 사실상 청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입한 종목은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올게넌이라는 컴퍼니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업을 몰랐는데 이게 머크에서 분사한 기업이더라고요. 여성 건강에 좀 포커스를 맞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올게넌이라는 컴퍼니를 새로 매수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머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었던 머크에서 이제 올게넌 지분이 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새로 매수한 종목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이거는 계속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상황이지만 금융주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다 줄여나가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남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주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쉐브론과 썬코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은 계속해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엄청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워렌 버핏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통 에너지주의 약세가 예상이 돼서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비중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머크나 에브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같은 그런 대형 제약사를 처음 편입했을 때 저도 놀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버크셔 해스웨이는 그동안 제약주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새로웠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워렌 버핏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투자를 했다가 다시 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가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버크셔 해스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그 머크에서 분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지분이 들어온 거고요. 과연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올게넌을 계속 보유할지 아닐지는 다음 분기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고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3개 분기 연속으로 크로고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와 워렌 버핏이 이 크로거를 정말 좋아한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은 정말 재미가 없었던 이번 분기 업데이트였고요. 유일한 신규 편입한 종목은 올게넌이었지만 이 머크로부터 분사에 따른 신규 편입이고 전통 에너지주에 대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이제 금융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로 가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2020년에 신규로 매수했던 대형 제약주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크로거는 반면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이 제너럴 모터스의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두 번째는 퍼싱 스퀘어 홀딩스입니다. 이 퍼싱 스퀘어 홀딩스는 빌 에크맨이라는 분이 이끌고 있는 기관인데요. 아마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젊은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굉장히 잘생기셔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투자가 중 하나입니다. 이 빌 에크맨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퍼싱 스퀘어 캐피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이 탑10 종목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거의 변화가 없고요. 1등부터 살펴보자면 로스, 어질랜드 테크놀로지스, 시폴레, 힐튼 월드와이드, 레스토랑 브랜드스, 하워드 휴스, 그리고 도미노스 이렇게 7개만 보유하고 있고요.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도미노 피자 하나입니다. 근데 변화도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0.17%만 늘렸기 때문에 사실 늘렸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수준입니다.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의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면서 사실 이제 도미노의 어떤 주가 상승도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도 그런 생각이 무색할 만큼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다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도미노의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갖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인 종목들을 보면은 로우스랑 어질랜 테크놀로지스, 힐튼 월드와이드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가 줄었는데 뭐 이 세 개는 마찬가지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뭐 크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좀 볼 수는 없는데 사실 로우스의 비중을 크게 줄인 게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해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올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로우스나 홈디포 같은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의 강한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분기 때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로우스가 이제 2분기 기준인데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 에크만이 이 로우스를 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 2분기에서 언제 팔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여기서 팔았다면 잘 파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기서 팔았다면은 사실 그 이후에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로우스는 좀 들고 가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실 앞서 살펴봤던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오히려 더 재미없었던 그런 기관이었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미노 피자라는 기업이었고 좀 놀라웠던 것은 도미노 피자는 비중을 늘렸지만 같은 업종인 QSR과 CMG는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로우스의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은 좀 의외였다.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른 투자 판단을 보였던 퍼싱 스퀘어 캐피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펜 베르겐입니다. 제펜 베르겐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낸시 제펜 베르겐이라는 분이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이끄는 기관입니다. 사실 월가에 몇 안 되는 그런 여성 헤지펀드 매니저이고 제펜 베르겐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테슬라의 잠재력을 빨리 발견한 분 중 하나이고 그 덕분에 보시면 이 제펜 베르겐은 2009년부터 보면은 굉장히 시장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수익률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죠. 근데 2020년에 보시면 제펜 베르겐은 정말 꾸준히 이 시장과의 수익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제펜 베르겐의 탑10 현황을 보면은 1등부터 테슬라, 쇼피파이, 트레이드데스크, 엔비디아, 메르카도 리브레, exact sciences, 스퀘어, 아마존, 진로, 그리고 옥타 이렇게 10개를 구성하고 있고요.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이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비중을 줄였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꽤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스퀘어도 꽤 줄였습니다. 여기서 좀 비중이 늘려나간 기업은 트레이드데스크랑 진로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비중을 이제 늘린 종목들을 좀 보자면 이 코세라라는 기업이 무려 2,974%나 증가했습니다. 이 코세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고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을 좀 보자면 twilio, 그다음에 이 엔잡러 플랫폼이죠. 프리랜서 플랫폼인 피버, 그다음에 미디어 기업인 치킨스 for the soul entertainment, 스포츠 베팅 기업인 fubo, 그리고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숙박과 여행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캐슬 바이오사이언스스, 그리고 화상통신, 이 화상회의 기업이죠. 줌, 그리고 SNS 기업인 스냅, 그리고 신규 IPO 기업이자 이제 데이팅 앱을 운영하고 있는 범블, 이렇게도 비중을 좀 크게 늘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을 보면은 좀 많은데요. 진로, 뭐 엣지, 푸드홀딩스,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 ETF, 그리고 머진 갤럭틱, 에슬레저 기업인 룰루레몬, 반도체 기업인 퀄컴, SNS 기업인 페이스북,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아도비, 그리고 쿠퍼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좀 크게 줄였고요. 여기 1위부터 5위는 이제 전량 매도입니다. 아예 이제 비중을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제펜베르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전반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좀 컸던 분기였고요. 테슬라를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쇼피파이랑 엔비디아, 스퀘어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이번 분기에는 좀 비중을 크게 감소했거든요. 제가 감히 좀 생각해보자면 아마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익 실현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펜베르겐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스냅, 그리고 트레이드데스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기업들은 좀 비중을 두 분기 연속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상당히 큰 규모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보다 스냅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 ETF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추가했냐면, 뒤에서 나올 몇몇 기관들은 오히려 이머징 국가 ETF를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확실히 이 투자 아이디어가 좀 상이한 것을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일리 기퍼드입니다. 베일리 기퍼드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이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베일리 기퍼드도 앞서 살펴본 제펜베르겐처럼 제가 굉장히 좀 성장주 투자할 때 참고하는 그런 헤지펀드 중 하나입니다. 베일리 기퍼드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였고 굉장히 이 테슬라 잠재력을 좀 일찍 발견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펜베르겐이랑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까지는 시장을 아웃퍼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의 이 가치가 상승할수록 이 시장과의 이 수익률이 크게 이제 벌어졌죠.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201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아주 훌륭한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베일리 기퍼드의 탑10 현황을 보면은 1등이 모더나입니다. 상당히 저는 이게 놀라웠는데 모더나가 1등으로 올라왔고요.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2등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일루미나, 4등이 아마존, 이어서 쇼피파이, 메르카도 리브레, 알리바바, 스포티파이, 니오, 그리고 넷플릭스 순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탑10 중에서 유일하게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은 모더나 하나였고요. 테슬라와 일루미나를 제치고 단숨에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제펜베르겐과 마찬가지로 이 베일리 기퍼드도 비중을 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는 여전히 베일리 기퍼드가 불리시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좀 이번 분기에는 비중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커머스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아마존, 쇼피파이, 메르카도 리브레, 알리바바까지 4개가 모두 이제 이커머스로 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테마가 상당히 좀 베어리시하다, 베일리 기퍼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비중을 좀 늘린 종목들을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이 교육 소프트웨어인 도시보, 그리고 바이오테크인 테넥스 제노믹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스톤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이 교육 플랫폼인 코세라,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뭐 전기차 기업인 리어토, 그리고 바이오테크 기업인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테크 기업인 레모네이드,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사실 뭐 비중을 늘리긴 했어도 포트 순위를 보면은 사실 큰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 그런 기업은 쿠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쿠팡은 그래도 35등으로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쿠팡은 지난 분기 이어서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중을 줄인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알파벳, 뭐 빅테크 기업이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 엔잡러 플랫폼인 피버,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마스터카드와 비자, 그리고 자동차 기업이죠. 페라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빅테크인 아마존, 차량 공유 기업인 리프트, 그리고 빅테크인 알리바바와 테슬라 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은 베일리 기포드는 모더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단숨에 지금 비중 1위로 올라왔고요. 아마 지금 넥스 테슬라로 좀 일루미나와 함께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반면에 비중을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상당히 좀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테슬라,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많이 줄였고, 반면에 쿠팡은 좀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니오의 비중을 많이 줄였고요. 반면에 리오토, 이 둘 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니오는 줄이고 리오토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리 기포드는 니오보다는 리오토를 좀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이 JD죠. 이네 둘은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기업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부터 베일리 기포드까지 이 4개 기관의 매매 내역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이어서 다른 투자 기관들의 매매 내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